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25일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조사된 여론을 보면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불리한 상황이 한 달째 계속되었는데도 지지율이 폭락하지 않고 버티다가 다시 상승한다는 것은 윤석열 후보의 맷집이 상당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선 구도가 윤석열, 이재명 대결로 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이 정권 유지를 바라는 사람보다 한 10%포인트의 차이로 계속 그 우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3월 9일 정권 교체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진단을 하게 만듭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JTBC 의뢰로 지난 20일에서 22일 사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지지율은 30.4, 이재명은 27.7%로 각각 조사가 되었습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7%인데 이것은 오차 범위가 6.2%니까 그 안에 속합니다. 이낙연 민주당 예비후보는 14.1%, 그 뒤로 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 6.8%, 최재형 국민의힘 예비후보 5.0%, 추미애 민주당 예비후보 2.9%, 유승민 국민의힘 예비후보 2.6%, 정세균 민주당 예비후보 2.2%,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1.5% 순입니다. 그리고 이 윤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오마이뉴스 의뢰로 이 리얼미터가 실시한 지난 조사, 그러니까 8월 2주차보다 4.1%포인트 올랐고 이재명 후보는 1.8%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의 이번 리얼미터 JTBC 조사입니다. 에서 가상 대결에서도 윤석열 42.6, 이재명 39.4로서 윤석열이 3.2%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와 양자 대결에서는 이낙연 36.8, 윤석열 44.0%로 조사되어 가지고 두 후보 간 격차는 7.2%포인트였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3.3, 이낙연 후보는 30.2%로 상당한 차이로 이재명 씨가 유리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는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여론조사 업체인 윈지 코리아 컨설팅이 아시아 경제 의뢰로 지난 21일과 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24명에게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를 했는데 윤석열 27.1, 이재명 26.7%를 기록했습니다. 이낙연은 12.7%로 3등, 홍준표 8.7, 최재형 4.4, 유승민 3.4, 추미애 2.9, 정세균 2.8%였습니다. 윤석열은 이재명과의 양자 대결에서 45.5, 이재명 40.7로 역시 윤석열이 우세한 걸로 나오고 이낙연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는 윤석열 46.8,
그리고 이낙연 41.1로서 역시 양자 대결에서도 우세하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경선관리위원장에 정호원 전 국무총리가 임명이 됨으로써 이제는 국민의힘이 경선 레이스를 펼치게 됩니다.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이 지지율이 다른 후보보다 압도적입니다. 그러면은 흥미롭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낙연, 이재명 두 사람은 그래도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한 차이로 이재명 씨가 앞서긴 하지만 일단 접전 양상은 만들어냈는데, 그런데 이 국민의힘이 그런 접전이 보이지 않으면은 흥미가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2007년에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의 접전이 아주 열전으로 가서 두 사람 사이의 비판의 그 강도도 어마어마하게 높았습니다. 그런 만큼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고, 마지막 날에 이명박 후보가 아슬아슬하게 그때 이겼습니다. 또 그 자리에서 박근혜 후보가 아주 멋진 연설을 했습니다. 승복 연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모든 조사에서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당시에 여당 후보군을 압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선거가 그때 끝났습니다. 그게 8월이었는데요. 그런 격전이 앞으로 일어날 거냐 하는 게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윤석열 후보는 공개적인 토론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점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홍준표 이런 분들은 한번 출마를 했으므로 어떤 토론을 할 것인지 하는 거 대충 짐작이 되는데, 윤석열 후보는 국회에 나와가지고 종일 여당 의원의 공세에 맞섰던 그런 장면 정도가 언론에 가장 많이 노출된 경우인데, 그 이외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그런 토론회는 겪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점에서는 상당한 흥행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씨가 어떤 사람이냐를 보여주는,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요사이 공개적 활동을 줄이고 있는 게 바로 이 토론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큰 흐름 하나 중에서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이런 분들의 지지율이 오르락내리락 하기는 하지만은 몇 가지 정리를 하면은 윤석열이 범야권에서 압도적 지지를 누리고 있다. 이것이 뒤집어지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 하나 하고, 윤석열 후보의 이 맷집이 상당히 강하다. 과거에 1등을 달리다가도 이 선동에 넘어간다든지 아니면은 폭로가 집중되면은 그 지지율이 꺾이는 경우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특히 이회창 후보가 그 아들 병역 문제로 해서 1997년에도 그랬고 2002년에도 지지율이 확 꺾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력이 있다, 맷집이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석열 씨의 지지율의 등락이 있기는 하지만은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 비중이 50%, 정권 유지를 원하는 사람 비중이 한 40%, 5대4의 이 흐름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지지율이 40%대라는 것은 상당히 높습니다. 과거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과거의 대통령인 경우에 마지막 1년은 상당히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자료를 가지고 현직 대통령 주변을 수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검찰 장악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유지한다. 그런데 문재인을 반대하는 지지율 또한 상당히 강합니다. 55, 40대 55 정도의 비율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55가 내려오지 않아요. 40대 55와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이 50이고 정권 유지를 원하는 사람이 한 40. 그 비율이 거의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번 선거의 의미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의 의미는 문재인 심판입니다. 문재인이 잘했으면은 이재명이나 이낙연 같은 사람이 또 한 번 대통령이 되겠죠. 그러나 문재인 지난 4년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악몽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고, 이 다수가 꽁꽁 이렇게 단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히려 단결하는 그 강도를 본다면은 문재인 정권 편, 즉 민주당 지지 세력보다는 반민주당 세력, 즉 범야권 지지 세력의 이 결집도가 더 강한 느낌을 줍니다. 그렇다면은 내년 선거에서 앞으로 큰 기복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범야권 단일 후보일 경우에 상당한 차이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감사합니다.